불륜이 불러온 소송 위자료 청구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판사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운 남편 현우.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위자료 3억?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평범한 부부 생활과 작은 불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평범한 부부였어요. 현우와 결혼한 지 10년, 아이 하나 없이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뭐든 좋아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달콤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나 봐요. 현우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아, 이번 주말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요. 바쁜 시기라서 그래요. 다음에 가요. 주말마다 약속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현우가 사교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집에만 있으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거겠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중요해졌나 보다. 그렇게 혼자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집에서의 현우는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갔어요. 여보,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응, 그래. 들어보실래요?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 좀 피곤해서.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고 그마저도 의무적인 느낌이었죠. 뭔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현우의 행동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배우자의 외도 정황 발견. 결정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건 현우의 외모 변화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운동이라곤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말이에요. 여보, 갑자기 왜 운동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좋네요. 저도 같이 할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3개월 만에 몸매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뱃살도 빠지고 어깨도 넓어져서 정말 멋있어졌죠. 하지만 왜 저와 함께 하는 걸 싫어할까요?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브랜드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셔츠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샀어요? 백화점에서요. 가끔은 멋있게 입고 싶어서. 잘 어울려요.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자기관리 투자라고 생각해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10년 동안 향수라곤 써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에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샤워할 때 핸드폰을 왜 가져가세요? 음악 들으려고요. 거실에 블루투스 스피커 있는데요. 그냥 습관이에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려고 했어요. 전에는 옆에서 봐도 아무렇지 않아 했는데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전화 왔어요? 회사 사람이요. 이름이 왜 영어로 저장돼 있어요? 아, 그냥 영어 이름으로 저장했어요. 수상했어요. 에인절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자주 전화가 왔거든요.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많아요. 힘들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야근했다고 하는 날에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죠. 회식도 늘어났어요.
오늘도 회식이에요? 네,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어요. 이번 주에 벌써 세 번째인데요. 요즘 회식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회식하고 왔다는 날에 술 냄새가 별로 안 났어요. 그리고 옷에서도 삼겹살이나 치킨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배우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가 갑자기 회사에 나간다고 했거든요. 주말에 왜 회사에 가요?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후에 올게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현우 회사 동료한테 확인해 보니 회사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우는 어디에 간 거지? 마음이 불안해져서 현우 차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어요. 확인해 보니 강남의 한 카페에 있더라고요. 회사도 아니고 카페에서 뭘 하는 거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카페로 가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우가 젊고 예쁜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손을 맞잡고 있었고 여자는 현우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여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화려한 화장, 몸매도 좋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현우는 그 여자를 보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저를 그렇게 바라봐 줬을까요? 10년이 뭐였을까?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현우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말이에요. 다녀왔어요. 일이 좀 복잡해서 늦었네요. 네. 왜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10년 동안 저를 속여온 연기 실력이었죠. 그럼 일찍 자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늦잠 자도 되고.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저 여자는 누굴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불륜 증거 수집 과정.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일단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건 현우 일정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언제 늦게 들어오고 언제 주말에 나가는지 정리해봤어요. 패턴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들어오고 격주로 토요일에 나갔어요. 두 번째로는 현우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공동 통장이라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강남 지역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호텔까지. 혼자 가기에는 비싼 곳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2인분씩 계산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증거가 필요해.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현우가 자고 있을 때 지문으로 열어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깨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현우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미행에서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현우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김소영. 이름표에서 이름을 확인했어요. 나이는 24살 정도로 보였어요. 두 번째 미행에서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 미행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둘이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 완벽한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직접 따져야 할지 아니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위자료 청구 결심과 법적 준비. 증거를 모으면서 분노가 점점 커졌어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거든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봤어요. 불륜의 경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 법률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기간, 배우자의 경제력, 불륜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결정되는데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3억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소송 전략을 세웠어요. 첫째,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것. 둘째,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셋째, 현우의 경제력을 고려한 적절한 위자료 금액 요구. 넷째, 불륜 상대인 소영에게도 동시에 위자료 청구. 불륜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현우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니까요.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 원을 지불했어요. 비싼 돈이었지만 받을 위자료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했어요. 소영이라는 여자의 신상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조사해 드릴게요. 변호사 선생님이 사람을 시켜서 소영의 정보를 알아냈어요. 본명, 주소, 가족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현우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뭐든 좋아요.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변호사 상담과 소송 절차 이해. 본격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소송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었어요. 위자료 소송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김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소장 작성 및 제출, 두 번째는 변론 과정, 세 번째는 판결입니다. 소장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위자료 청구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특히 이 사진들은 결정적이네요. 현우와 소영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스킨십하는 사진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위자료는 얼마로 청구할까요? 현우 씨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2억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2억 원이요? 네, 10년 혼인 기간과 계획적인 불륜 행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소영에게는 5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경제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게 변호사님 의견이었어요.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이 시작되죠. 변론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 4회 정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3에서 4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네요. 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참아야죠. 소송 진행 중에 현우가 합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합의금이 만족스럽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어요. 혹시 현우가 불륜 사실을 부인하면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 부인한다면 더 불리해질 뿐이죠. 변호사님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났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내일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네요.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소송 시작,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 소장을 제출한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2023년 9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갔어요. 법원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변호사님이 격려해 주셨지만 손이 떨렸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현우와 김소영의 불륜 사실. 구체적인 불륜 기간 2022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액 현우에게 2억, 소영에게 5천만 원. 증거 목록도 엄청났어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15장. 다정한 모습의 사진 23장. 현우의 카드 사용 내역 6개월치. 현우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위치 추적 기록. 소영의 신상 정보와 근무지 확인서.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법원 직원도 증거의 완성도를 인정하더라고요. 소장 제출 후 일주일 뒤 드디어 현우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됐어요. 그날 현우가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뭐긴 뭐야? 위자료 청구 소송이야. 당신이 한 거야? 당연하지. 1년 반 동안 바람 피운 걸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현우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 소영이라는 여자와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전부 다. 현우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여보, 오해야. 그냥 친한 동생 같은 사이였어. 친한 동생이랑 모텔에 가? 이 사진들 봐. 제가 준비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현우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1년 동안 미행했어.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2억을 어떻게 줘? 그럼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싸움을 했어요. 1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거죠. 배우자 및 불륜 상대의 반응. 소장이 송달된 후 현우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첫 번째로는 부정과 변명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상담해주는 사이였다고. 상담? 모텔에서 상담을? 그건 우연히 들어간 거야. 15번이나 우연히? 두 번째로는 애원과 사과였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10년 만에 한 번 용서할 기회를 줬어야지. 1년 반 동안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해.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세 번째로는 분노와 원망이었어요. 당신도 나를 소홀히 했잖아. 내가 언제 소홀히 했어? 맨날 일만 하고 관심도 안 주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현우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소영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영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소영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법정에서 받겠어요. 저희 딸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서. 24살이면 충분히 성인이에요. 알고 한 일이죠.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마련해요? 그건 소영 씨가 생각할 문제예요. 소영 본인은 저한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서 남의 남편을 껴인 거야?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은 거네. 그래도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건 사실이지? 네.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법정으로 간 일이었거든요. 재판 과정과 긴장감 고조. 첫 번째 변론 기일은 11월 3일이었어요. 정말 떨렸어요. 법정에 들어가는데 현우와 소영이 각각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판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 현우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김소영과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날 때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촬영된 것입니까? 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원고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사진만으로는 불륜 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만남일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즉시 대응했어요. 그렇다면 이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텔 결제 내역들이 화면에 떴어요. 현우가 더욱 위축됐어요. 소영 측 변호사도 발언했어요. 제 의뢰인은 피고 현우에게 속았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듣고 교제한 것이지 고의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속았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변론은 3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정말 길고 지루했지만 우리 쪽이 유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변론에서는 현우가 직접 증언했어요. 원고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로웠습니다. 그것이 불륜의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판사님이 날카롭게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우가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세 번째 변론에서는 위자료 금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2억 원은 과도한 금액입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피고의 연봉과 불륜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적절한 금액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저는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났습니다. 이런 배신감과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판결 결과와 위자료 결정. 드디어 판결 날이 왔어요.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아이러니했어요.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 현우는 원고에게 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1억 8천만 원. 요구한 2억 원보다는 적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피고 김소영은 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영에게서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피고 현우의 불륜 행위는 약 1년 6개월간 지속되었고 이는 일시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로 판단됩니다. 혼인기간 10년과 피고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억 8천만 원의 위자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김소영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했다고 보아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총 2억 1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였어요. 현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소영은 울고 있었어요. 3천만 원도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을 테니까요. 판결문을 받고 법정을 나오는데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허무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요. 결말, 법적 책임 속에서 느끼는 교훈과 감정 정리.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현우는 판결금을 지급했어요. 전세금과 적금을 모두 깨서 1억 8천만 원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결국 그만두게 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돈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이제 남남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1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소영은 3천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한 번에 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모님이 도와서 겨우 마련한 거라고 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전세집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1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잘못한 건 현우였다는 걸. 상담도 받으면서 마음을 다독였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혼남이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분이 해준 말이에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의심이 들면 확인해 보라는 것.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아요.
둘째, 증거의 중요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정에서 유리해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넷째, 용서와 관용은 상대가 진정으로 반성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 계획적인 배신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나이가 많아도 상처가 있어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현우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요. 소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들이 책임져야죠.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과 함께 말이에요. 2억 1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줬어요. 법정에서 판사님이 선고하신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승리감도 있었지만 허무함도 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잘한 일이라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사랑은 믿음이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은 더더욱 그래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진실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